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일부 톡스 진행을 맡은 김영서입니다. 네, 그 여러분 시작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이슈를 한번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기억하시죠? 우리 모두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세월호 사건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 바로 리더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비단 그런 현실적인 이슈뿐만이 아니고 정치적인 이슈뿐만이 아니고 기업적인 이슈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 리더의 역할이 계속 이슈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할 주제가 바로 이 리더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 제가 오늘 모실 그 강연자분께 그 명함을 한 개 받았어요. 이런 명함, 요즘에는 좀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려 14년 전에 시작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때 반응이 어땠냐 했을 때 뭐 욕도 많이 먹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어요 했더니 남들과는 다른 길로 가고 싶었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리더감도 과연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실 텐데요. 리더로 살아가기란 주제로 강연하실 그룹 피플스 아그막 이창준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그룹 피플스 주식회사 아그막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그막이라는 말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아그막이 머리 글자입니다. 머리 글자. 예, 어떤 분은 아주 그냥 막 그냥 이게 아그막이라고 하던데 사실 비슷합니다. 아그막은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아까 명함 말씀드린 것처럼 14년 전에 만들어진 회사고 그동안 줄곧 그 공공기업 또는 일반 사기업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훈련을 하는 일들을 쭉 계속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람을 개발하고 육성하고 변화시키는 일을 근 20년이 넘게 계속 해왔었는데 이걸 해오다 보니까 제가 두 가지 진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절대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실제로 사람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순간 갈등과 불화와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사회의 실제 많은 갈등도 누군가가 아주 조작적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이거 다 압니다. 배우자를 좀 바꿔보려고 했잖아요. 그죠? 아마 안 됐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발견한 사실은 사람들은 절대 변화시킬 수 없지만 그 사람은 그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성찰과 자각을 통해서 선택하고 헌신을 약속함으로 해서 자기의 운명을 바꿔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삶을 바꿔가려면 그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가 놓여져 있는 환경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또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 변화할 수 있는 환경과 자극을 잘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하죠. 사실은 그런 게 리더의 모습이기도 하고 리더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가끔 어떤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자주 탓해요. 제도나 시스템, 문화가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변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나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환경이라는 거죠.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만 정작 자신이 누군가의 환경일 수 있다는 사실도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 리더십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리더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자체에 아주 부정적인 나쁜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모두가 다 리더십의 숙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리더십이 삶의 중요한 도전의 과제라는 거죠. 가끔 어떤 분들은 실제로 리더십을 특정한 지위나 신분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만약 리더십이 지위나 신분의 문제였다면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다 훌륭한 리더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직급이 높아도 리더 같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또 특별한 신분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파장과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리더십이 삶의 도전의 과제이고 숙제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좋은 리더가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좀 성찰이 필요해 보여요. 제가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리더가 될 것인가와 관련한 몇 가지 단서를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리더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사이비 리더가 있다는 거죠. 사이비 리더와 그렇지 않은 리더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스스로도 진짜 리더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이 신분이나 지위나 특정한 역할의 문제가 아니라면, 지식이나 기술이나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면 리더십은 뭔가 하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리더십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삶의 양식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가 리더인가 아닌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걸 멋지게 표현을 하면 난 리더십 상태와 리더십 상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리더십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행위거든요. 그런 프로세스를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만약 일반적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 상태가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타인보다는 나의 개인적인 이해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로 자기의 이해관계를 앞세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판단과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감동하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의 영향력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절대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외부를 지향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외부라는 건 자기 스스로 내면한 가치나 원칙과 철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적으로 주어진 어떤 표준에 따라서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하는 거죠. 세상에 그게 중요하다고 말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걸 자기의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기업에서도 보면요, 가끔 어떤 리더들은 이거 윗사람이 시키는 거니까 그냥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외부의 압력에 따라서 자기의 판단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의 표준이 바깥에 있다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안전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안전이라는 건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일상적인 루틴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어떤 사안에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의사결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특별히 새롭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다시 할 뿐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의 말과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지 않아요. 나를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삶을 살고 있다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좀 꽉 막힌 거죠. 폐쇄적이어서 뭔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거나 자기 스스로를 변신시켜 가려고 하는 개방적 태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줄 리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리더십을 발현한다,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건 내 존재 양식을 새롭게 선택하는 것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특정한 지위나 신분을 획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승진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태도로 이 삶을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리더십 상태는 어떤 상태냐? 리더십 상태는 첫 번째로요, 아까와는 전혀 다릅니다. 타인 중심적인 거죠. 어떤 사안과 판단을 결정할 때 그 개인적 이해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욕구와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게 희생적인 행동이잖아요. 리더십 연구가들도 희생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여러 실험을 해왔어요. 근데 뜻밖에도 희생적인 행동을 보이는 리더들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지지와 신뢰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에게 감동하게 돼 있고요. 그 사람의 영향력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가 리더가 됐다는 건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 사람에게서 사람들은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부 지향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외적 표준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면화한 원칙과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적 신념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귀가 기울여지고요. 그 사람의 영향력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내부지향적인 사람들의 큰 특성은 자기의 위선과 모순을 잘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꺼이 고백하기도 하죠.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위선과 기만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의 영향력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에게 관심이 가거든요. 이게 사람이 움직여지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진짜 리더십을 느끼는 상태는 어떤 사람이 그 사안에 숨겨져 있는 깊은 의미와 목적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인 요소가 아니라 더 숭고한 목적에 따라서 자기 의사를 결정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 리더십을 느낀다는 거예요. 회의 같은 거 하는데요, 막 난상 토론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이 회의의 본래의 목적을 환기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런 사람의 영향력에 범위 안에 든다는 거예요. 또 삶의 숭고한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서 당연히 리더십을 느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와 반대로요, 굉장히 열려져 있는 거죠. 늘 호기심에 가득 차 있어요.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려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소통이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 속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리더십이라는 건 아까처럼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문제도 아니고 신분을 획득하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리더십 훈련들이 벌어지지만 리더십이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까 우리 세월호 얘기 잠깐 했지만 저도 그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 사회의 민낯이 다 드러난 거잖아요. 우리가 이룬 성취가 얼마나 허구적인 것이었는가. 저는 지금도요, 과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교훈을 찾아서 이걸 새로운 사회로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도 사실 의심스러워요. 이 과정에서 보면 우리 사회 리더들이 없다는, 리더가 부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게 된 거죠. 그건 왜냐하면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삶에 대한 자각이고 자기가 속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선택과 결단을 내리지 않은 리더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리더십은 이런 상태의 전환의 문제라는 거죠. 이건 매 순간 우리는 이 선택의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순간에도요, 일반적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 상태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안 기울여요. 왜냐하면 내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 내가 리더십 상태에 있다면 사람들은 내 말과 공감하기 시작하고요.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리더십은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리더십 상태로 자주 옮겨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거기에 오래 머무를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도 제가 제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리더십 상태로 진입을 하려면 여기 앞에 보이시는 사람은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심리학자예요. 이 사람은 30년간 죽음을 연구하고 온 학자입니다. 그리고 90이 넘어서요, 자기의 죽음을 느끼기 시작해요. 뇌졸중을 앓거든요. 그리고 몸이 마비가 되는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책을 쓰죠. 그 책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굉장히 흥미롭죠. 평생 죽음을 연구해온 학자가 죽음을 맞이한 순간에 죽음에 관한 책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가를 쓰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걸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삶을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공간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자기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조망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 자기 삶이 만들어가는 삶의 스토리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불행은 사람들이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단편적으로 확인되는 자기가 있을 뿐이지 일관된 하나의 서사로서의 자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훨씬 더 쉽게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속에 높은 테라스, 높은 전망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삶 전체를 통시적으로 들여다보는 안목을 가져보는 거죠. 그럴 때 존재의 의미를 진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것도 리더십 상태로 진입하는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앞에 보이시는 두 사람의 경영학자들은 탁월한 리더십을 보인 사람들을 연구해 오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뜻밖에도 탁월한 리더십을 보인 리더들에게 공통된 경험이 하나 있는데 그게 크루셔블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시련기, 단련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온 동안 가혹한 시련과 실패를 겪어온 사람들이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통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장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실패나 시련을 경험할 때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정신 모형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장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리더가 되려면 내 인생 안에 자발적 고난을 설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꿈꾸고 희망하는 미래를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챌린징한 과제를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멋지게 실패하는 거죠. 중요한 건 거기서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거든요.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역량을 축적해 간다는 거죠. 제가 책에서 보니까 미 우주 항공국에서는요, 우주인을 선발할 때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실패를 이겨낸 경험이 있는가를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진짜 역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증을 많이 갖고 있고요,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게 역량이 아니라 실패와 시련이라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탄탄한 역량을 구축해 왔느냐는 거죠. 그게 우리의 새로운 자기 존재의 새로운 상태로의 진입을 훨씬 더 도와준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삶의 리더가 되는 좋은 방법은 주변에 좋은 스승을 곁에 두는 겁니다. 좋은 스승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자원을 얻은 거예요. 사실 스승이 옆에 있다는 건 엄청난 텍스트가 자기 앞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일치월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죠. 저도 실제로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주변에 좋은 스승이 몇 분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순간 저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역량의 비약을 경험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변의 스승들을 찾고 그들과 링크를 걸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를 리더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타인이죠. 저는 타인도 우리가 리더가 되는 좋은 텍스트가 되고 또 리더가 되는 좋은 경험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낯선 타인들은 언제나 낯선 자극을 나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낯선 자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정들을 막 뒤흔들기도 하고요. 점검하는 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낯선 타인들 속에 모이다 보면 엄청난 스파크가 생겨나죠. 사실은 여기에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저는 우리 시대에 최고의 경쟁력이 있다면 그게 뭐냐? 저는 어떤 사람과도 관계없이 편견 없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방적인 태도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진짜 리더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사실은 뭐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조금만 자각하고 의식해 본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성숙한 훌륭한 리더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이런 개인들이 또 많아져야 집단과 조직 안에도 건강한 문화가 만들어지고 또 리더십도 생겨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저를 좀 소개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소개할 건데 제가 그래서 저도 이런 자리처럼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장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 별사탕이라는 건 별일 없는 사람들의 별일 만들기 한바탕인데 제가 이건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별일 없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해서요. 벌써 8기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한 번 만나면 2달에서 석 달 정도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같이 만나요. 정말 낯선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만나서 우리가 함께 별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학습 공동체거든요. 관심 있는 분 함께 계셔도 좋고요. 그 왼쪽에 있는 리더십 패스파인더라는 건 실제로 리더십 훈련을 하려는 사람들을 모아서 리더십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건 기업 안에서도 하지만 제가 기업 밖에서도 리더십에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보통 8주에서 한 12주 정도의 리더십 트레이닝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톡소다라고 하는 건 평범한 사람들이 여기 지금 저처럼요 이런 무대에 서서 인생의 진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참여하시면 이것도 벌써 1년이 좀 넘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서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톡소다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진성 리더십 아카데미라고 하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건 11주간 운영을 하는데요. 무료로 합니다. 여기 있는 거 거의 다 무료거든요. 무료로 하는데 무료로 하는 이유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 진짜 진실한 리더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료로 참여를 시키고요.
대신 무료로 받았으니까 다른 분을 좋은 리더로 만드는 사회적 책임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다면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오늘 좋았죠, 여러분. 네, 오늘 예 절대된 박수 편하게 다시 한번 주시죠. 네, 네. 아, 오늘 처음 뵀는데 절제된 제스처, 네, 그리고 항상 그 정돈된 어투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께 그러게 질문 받겠습니다.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준비하시느라고 몇 번 동안 이거 연습하셨어요? 이거요 오늘요? 네, 왜냐면요, 제가 톡스를 진행하면서 보면 말을 좀 더듬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말을 헛짚거나 더듬은 적이 없으세요. 근데 저는 어쨌든 남 앞에 쓰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제가 뭔가를 잘하려고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하면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큰 줄거리만 정해놓고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섰을 때 자연스럽게 그냥 그 흐름을 따라가면 되겠다. 그래서 네. 사실은 죄송하지만 네, 장표만 열심히 만들고 네. 나머지는 잘 연습을 못했습니다. 아. 네. 네, 상당히 불쾌한 답변이었고요. 또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게요. 질문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네, 질문 드릴게요. 네, 네. 계속 리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궁금합니다. 어떤 리더십니까? 저 스스로를요? 네, 네. 그거 참 정리하기 직원들 분께 네. 따로 확인해 볼 테니까요. 네, 예, 네. 솔직하게. 제가 리더십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을 여러 장면에서 많이 하니까 제 교육을 참여하신 분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자기는 저렇게 하나 이러면서 계속 의심해 하시는 거예요.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네. 당신 사장님이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네. 근데 뭐 저도 노력하고 과정 중에 있지만 사실 리더십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삶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일관성 있게 헌신하는 행위. 이거 자체가 리더십이고요. 자기 존재와 자기가 만나고 있는 세상과 합치된 경험을 만들어내는 게 진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늘 그 과정 속에서 저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방어가 너무 하셔서 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마무리하겠는데요. 그 리더라는 것이 나이에 상관없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럼요. 네, 이끌 당연하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그럼요. 네. 예, 제 마무리 멘트 하고 마칠 텐데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여기 학생분들도 와 계신데 우리는 모두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리더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네, 그럼요. 당연합니다. 이상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